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들들의 다양한 성향과 기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에너지가 좀 과잉된, 그런 좀 산만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아들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좀 상반된 모습이죠. 좀 상반된, 굉장히 느릿느릿하고 여유롭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저렇게 의욕이 없지? 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아들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런 아들들을 이제 학교에서 보면, 매년 다양한 기질들을 가진 아이들을 만나지만, 이렇게 좀 여유롭고 느릿느릿한, 이런 아이들을, 그래도 많지 않지만 한 명씩은 꼭 만나는 것 같아요. 한 명 또는 두세 명, 그렇게 매년 교실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이 아이들의 특징은, 좀 여유롭고 천천히 무언가를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주어진 시간은 사실 넉넉지 않죠. 물론 여유 있게 미술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좀 시간을 여유 있게 잡아서 활동 시간을 주기는 하는데요. 국어라든가 사회 이런 것들을 수업 중에 중간중간 본인들이 개인 결과물을 내야 되는 활동들을 할 때를 보면 사실 거의 완성을 해서 시간 내에 완성을 해서 기분 좋게 선생님 저 다 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을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해맑게 저 다 했어요, 다 했는데요 자신 있는 표정으로 얘기하는 모습을 거의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아이들인데요. 더하자면 모둠 활동, 프로젝트 학습이나 이런 모둠 활동들을 할 때, 연극 활동을 할 때든지, 조사 학습을 할 때든지, 토론 학습을 할 때든지, 이런 걸 아이들과 같이 모여서 이렇게 그룹 활동을 할 때 아무래도 속도가 다르겠죠. 속도가 다르니까 조금 빨리 하는 다른 아이들은 재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을 재촉을 하게 되고, 재촉을 자꾸 당하는 아이는 기분이 나쁘죠. 열심히 안 해도 기분 나쁜데 그 아이는 굉장히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그 물 위에 떠 있는 오리처럼 발 젓는 것처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건데 다른 아이들보다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릴 뿐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아이들도 종종 보거나 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학교에서는 또 그런데 또 가정에 가면 또 공부라든가 생활 습관 이런 거에서 하나하나 아마 빠르진 않을 거예요. 느리니까 계속 엄마 아빠한테도 지적을 받고 혼이 나기도 하고 넌 도대체 왜 그러냐 좀 미리미리 좀 빨리 좀 하지 그거 왜 야 지금 얼마나 지났는데 이거밖에 못했어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볼 때 부모님들도 굉장히 속이 터지고 답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또는 이걸 좀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고민들도 많이 하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좀 특징이 보상이나 어떤 벌에도 별로 반응이 없어요. 100%다 그렇다 그렇진 않지만 제가 겪어본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이런 유형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떤 보상을 약속하거나 또는 벌이 주어진다고 하는데도 그 속도는 변함이 거의 없죠. 그게 사실 가장 어렵고 속이 터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을 같이 데리고 생활하고 수업을 끌어가는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저는 그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이 열심히 무언가를 하게 되면 야 너네 이거 전체 이걸 언제까지 열심히 모두 다 잘하면 예를 들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1시간을 선생님이 체육으로 구성해서 체육 시간 뒤에 딱 붙여서 우리 2시간 동안 체육하자 그러면 반 아이들 한 25명 중에 한 24명은 막 소리 지르고 막 열심히 합니다. 자세 고쳐 잡고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한두 명의 아이들이 반응이 없죠. 그게 극소수의 체육을 싫어하는 아이이거나 또는 바로 이런 느릿느릿하고 여유로운 아이들의 반응입니다. 가만히 해서 그냥 웃어주는 정도가 거의 최고의 반응이에요. 선생님 참 수고하시네요.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기특하네요.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되게 예뻐요. 되게 순진하고 귀엽고 예쁜 느낌들이 많은 유형의 그런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약간 동물로 비유하자면 되게 천사 같고 귀여운 그 골든 리트리버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되게 순진하고 되게 예쁜데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다면 얘가 스트레스를 덜 받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유형이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요. 제일 중요한 건 이유가 뭔지를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유를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는 가지고 태어난 기질 자체가 굉장히 여유롭고 그리고 긍정적이고 본인이 무언가를 완성하지 못해도요, 그 결과에 크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고요, 크게 불안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정도 결과에 만족해하고 행복해요. 네. 그래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타고난 기질이 원래 그런 게 강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타고난 기질이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늘 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잘 내가 익숙하지 않거나 또는 몸이 둔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 자신감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무언가를 더 잘하고자 하는 의욕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실제로 잘하는 것도 많이 없으니까 결과도 잘 나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 계속 악순환이 되는 그러한 아이들의 또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우리 아이는 어디에 해당되는가를 먼저 파악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타고난 기질과 성향이 원래 여유롭고 느긋하다. 그리고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낙천적이다 라는 성격이라면 제일 중요한 건요, 그 아이의 기질과 속도를 인정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아이에게 야, 지금 이거 빨리 해야 돼. 이거 너 그렇게 느리게 하면 큰일 나. 본인은 큰일 안 났거든요. 본인은 지금 속도로 이 정도의 결과만 나와도 충분히 만족스럽고 좋아요. 그런데 그거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 아이는 납득이 가지 않고요. 잘 따라오지도 않습니다. 네, 그렇죠. 아마 이런 기질을 가진 아이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충분히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요, 그 아이가 가진 장점을 충분히 인정해 주시고 그 속도를 그냥 두고 찬찬히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느려도 그냥 내버려 둬라가 아니라요. 아, 우리 규찬이는 그렇게 하는 게 더 좋구나. 하긴 그렇게 하면 되게 꼼꼼하고 섬세하게 잘할 수 있지 라는 거. 하지만 그 속도는 인정해 주시는데요. 하기로 한 것들은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끝맺음을 하는 연습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빨리 하라고 더 재촉은 하지 말되 이미 하고 있는 것을 자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이 얼마 정도 더 걸릴 것 같아? 30분 정도면 될까? 아니 한 40분 걸릴 것 같은데 아이가 얘기하면 그래 40분 더 해서 그거 제대로 한번 끝내보자 해서 제대로 목표한 거를 시간은 더 걸릴지라도 그 행위나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들은 꾸준히 해나갈 수 있도록 그러면요 아이가 속도에 쫓기는 불안감보다 더 본인이 가진 장점을 인정하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계속 경험하게 되면 자신감도 생기고요. 더 본인의 자존감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인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필요한 거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무슨 활동을 하거나 다른 사람과 같이 할 때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의 속도에도 너가 살펴보고 함께 노력해주는 자세는 필요해 라는 거는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애들이 자꾸 저렇게 빨리 하라고 하고 너무 짜증나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 그 아이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죠. 그걸 이제 인정해주고 그치 너는 지금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른 친구들이 자꾸 얘기하니까 너무 기분 나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요. 근데 한번 반대로도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이야기를 해보면 너가 되게 빨리 해보고 싶어 천천히 하고 싶은데 천천히 잘하고 싶은데 빨리 하자고 하는 게 싫은 것처럼 무언가를 빨리 그리고 좀 더 속도감 있게 잘 해서 잘 무언가를 만들어 보고 싶은 친구들 입장에서는 천천히 하고 있는 또는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너가 되게 불편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들을 좀 하면서 이렇게 조율을 많이 해주는 편인데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함께 할 때만큼은 그 사람의 속도를 내가 신경 써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자세를 보여줄 필요는 있다. 그런 정도는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은데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의 속도를 인정해 주시라는 거. 특히 개인이 혼자 무언가를 할 때는 완성만 했다면 더 빨리 해라는 것을 재촉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린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아이들이죠. 자신감이 떨어져 있어요, 이미. 그리고 실제로 크게 잘하는 게 없어요. 정말 이게 너무 더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사실 앞에 전자의 경우는 이런 아이들은 제가 말씀드린 경우처럼 그렇게 본인이 할 것들을 잘 천천히 해나가면서 잘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데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고 주눅들고 약간 소외되는 그런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빨리 자신감을 좀 업시켜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신감을 어떻게 업시켜줄 것이냐가 사실 정말 되게 궁금한 부분인데요. 저는 운동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운동. 그래서 이렇게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친구들, 잘하는 게 특별히 많지 않은 친구들의 경우에는요, 운동을 거의 다 못합니다. 네, 거의 다 못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자신감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어떤 대외적인 활동, 다른 아이들과 움직임이 있고 활동적인 것들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근육이, 몸이 발달이 좀 더뎌서 그런 움직임이 둔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운동을 통해서 주기적인 운동,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발전시키고 끌어올려주면 자신감을 찾는 데 큰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 같은 경우 학교에서 이제 체육도 많이 하고 많이 놀이 활동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뭐 예전처럼 놀이터에서 어울려서 노는 것들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일주일에 체육 3, 4시간, 점심시간에 하기도 하고 아침 시간에 또 뭐 스포츠 클럽 활동, 물론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특별히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는데 체육 활동이나 이런 거에서 아이가 자신감이 떨어지거나 하게 되면 더 어떤 의욕을 가지고 무언가를 할 그러한 마음들이 사라져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좀 아이의 기본, 실력을 좀 올리고 체력도 올리고 자신감도 올려줄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운동이 좋은가? 모든 운동이 다 좋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운동들은 좋은데 좀 전략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많이 하는 운동을 집에서 개인 운동으로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운동일까요? 네, 줄넘기. 네, 줄넘기 그리고 피구입니다. 네, 요게 두 개가 초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하는 운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피구 같은 경우는 정말 사실 제일 잘하면 좋은 운동 그러면 피구예요. 예, 피구인데 이 피구는 공을 던지고 잡고 피하고 그리고 뭐 달리고 또 전략도 머릿속에 이제 게임이다 보니까 전략도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잘 돼야 돼서 갖출 것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되면 너무 좋지만 일단 집에서는 던지고 받는 연습 그리고 피하는 연습 이 정도 하면 참 좋겠고요. 그게 조금 아직까지는 조금 다음 단계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줄넘기로 먼저 체력도 올리고 좀 몸을 움직이는 방법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되면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보여지면서 쟤들보다 내가 잘 못하지 않네? 비슷하네? 그러면 조금 더 자신 있게 도전도 해보고요. 그렇게 좀 잘하는 모습들을 보면 애들이 우와 하면 마음도 기분도 우와 하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으니까요. 꼭 운동 이런 아들들인 경우에는 더 운동을 꼬박꼬박 시켜주시고요.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친구들과의 상대적으로 좀 못하는 것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져 있다고 했는데 이런 아들들을 친구들과 함께하는 클럽, 축구, 농구 이런 활동 기관에 보내서 운동을 하는 거는 잠시 좀 멈췄으면 좋겠어요. 예, 가서 경쟁적으로 무언가를 하다 보면 점점 자신감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담스럽고 힘드시겠지만 부모님 또는 형제자매가 좀 도와줘서 가정에서 틈나는 시간 하루에 1시간 또는 1시간 반 정도 해서 그런 운동들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운동들을 꾸준히 좀 해나가면서 좀 체력도 올리고 기능도 좀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줄넘기와 피구 말씀드렸는데 축구, 농구, 좋아하는 거 플라잉 디스크, 배드민턴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을 일단 우선으로 하되 다행히 줄넘기와 피구가 아이의 성향에 맞고 아이가 재미있어 한다. 그러면 그걸 더 파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공부에서는 운동은 그렇게 좀 꾸준히 해나가시고요. 공부에서는 아이가 좀 느릿느릿하고 잘 못했기 때문에 무언가 목표하면서 완성해 본 적이 없고 제대로 좋은 결과를 가져와 본 적이 경험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하고 싶어 하지 않고 하기 싫은 건 보통 어떻게 되나요? 네, 그냥 한 운동 만 운동하고 세워라 내워라 늘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들 바로 공부가 되는데요. 공부를요, 분량을 좀 적게 잡으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분량만 잡으시지 말고 시간을 좀 정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뭐 귀찮아. 오늘 수학 연산 페이지 2페이지 푸는 거야. 2페이지 풀기로 했어. 2페이지 다 풀어야 돼?가 아니라요. 2페이지 풀 건데 언제 풀 거야?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보통 2페이지를 푸는데 뭐 한 1시간 걸렸다. 그러면 1시간 정도, 1시간을 언제 풀 것인지를 정하고 그 2페이지를 1시간 동안, 사실 2페이지 1시간 좀 과했네요. 네. 2페이지를 뭐 한 30분 동안 풀었다. 그러면 30분 동안 세워라 내워라 풀지 말고요. 한 페이지를 15분 동안 풀도록 조금 그 양과 시간을 정해서 계획을 짧게 잡아서 그 시간 안에 그 아이가 그거 하나를 완성해내보는 경험들을 반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운동과 병행해서 공부도 계속 조금씩 성공의 경험을 계속 해보면서 자신감을 찾는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자신감이 좀 살아나고 나면요, 우리 아이가 그러면 나 이거 예전에 이거 못했는데 이런 것도 좀 했네? 뭐 할 수 있겠는데? 자신감이 생기면 점점 빨라집니다. 그리고 이런 약간 느릿느릿한 친구들도요, 좀 빠른 시기가 있어요. 빠른 순간이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게임할 때는 그렇게 느리지 않습니다. 네, 게임할 때는 그 속도에 맞춰서 되게 부지런히 막 하죠. 이렇게 제게 막 손을 움직이고 막 눈을 움직일 때도 있었나? 라고 싶을 때도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을 정도로 게임 같은 거 할 때는 또 따라서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자신감이나 관심이 생기면 그 분야에서는 굳이 빠르게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조금 더 도전적으로 본인이 알고 있는 본인이 생각하는 한계치를 넘어서 더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 생각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자신감을 키우는 데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ADHD인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ADHD 하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요, 보통 눈에 띄고 많이 보여지는 친구들은 과잉행동, 충동성이 강한 애들, 산만한데 좀 시끄럽고요, 화를 잘 내고 이런 친구들이 눈에 띄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대표적으로 치료도 빠른 순간, 빠른 시기에 치료도 받고 관리가 되는데 오히려 잘 안 되는 부분은 이 주의력 결핍만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시끄럽거나 남과 싸우거나 욱하고 화내고 이런 이들은 거의 없어요. 조용히 앉아 있는데요. 집중하지 않고 계속 산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보고 있는 듯 하지만 수업 시간에 계속 멍 때리고 있고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다른 곳을 계속 눈을 돌리고 있는 상태. 집에서 공부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2페이지를 푸는데요. 앉아서 끄적끄적하고 그냥 글자를 그냥 그 문제집의 그 장면을 쳐다보고 있는 거죠. 네, 글자를 읽고 뜻을 풀이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주의력이 결핍되어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걸 부모님이 선생님들이 잘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주의력 결핍 부분만 가지고 있는 아이들 경우에는 조기에 일찍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특징들을 또 보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느릿느릿한데 원래 타고난 기질 때문에 특별히 불만도 없고 행복한 것 같아. 그것도 아니고 자신감이 특별히 떨어져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계속 결과는 좋지 않고 늘어지고 세워라 내워라 해요. 그렇다면 혹시 조용한 ADHD는 아닌가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관찰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조용한 ADHD를 조금 살펴볼 수 있는, 체크할 수 있는 항목들을 제가 이 영상 하단에 달아둘 테니까, 설명에 올려둘 테니까요. 그 문항들 중에 한 6, 7개 이상이 틀림없이 해당이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심리치료실이나 또는 소아정신과에 가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항들이 있냐면요. 매일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인데 항상 잊어버린다. 또는 늘 가지고 다니는 물건을 계속 주기적으로 어쩌다가 한두 번 잃어버리는 우산이나 신발 주머니 이런 거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거의 매일 또는 이틀에 한 번씩은 늘 잃어버린다. 이런 경향. 그리고 어떤 좀 고민해야 되거나 집중해야 되는 것들은 이야기하거나 해볼까라고 하면 바로 돌려버린다든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딴 데를 쳐다보고 딴 이야기를 하는 경우, 뭐 그런 문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 한 6, 7개 이상이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관찰해 보셔서 꼭 전문가 상담 한번 받아보시고, 아니라면 좋은 거고, 맞다면 또 바로 도와줄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거니까요. 그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느릿느릿하고 여유로운 아들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들인데 그 남들과는 다른 속도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받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조금 안 좋을 때가 있고 하는 부분 때문에 좀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 아이들이 좀 남들과는 다른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좀 가슴 쫙 펴고 자신감 있게 그렇게 생활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